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중 소장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중 소장님은 현재 한내기연구소 엑설런스 센터 소장님으로 재직 중이시며 또한 성균관대학교 국정대학원 겸임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세일즈 역량 강화 및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는 주제로 GM코리아, 구글, 농협중앙회, 오라클, KT 등 다수의 강의 경험이 있으십니다. 저서로는 인생의 내공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김승중 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기업 문화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평상시 강의하는 그런 교실 같은 형식이 아니어서 아마 좀 이렇게 자유롭게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오셔서 이렇게 서로 막 재밌게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편안히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동안 잘 호응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리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실 거죠? 네. 네. 제 소개해 주셔가 아니고 특별히 더 드릴 소개는 없습니다만 제 소개보다는 사실 카네기 연구소를 아주 짧게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직접 그 강의를 좀 해달라고 문의가 오신 게 아니고요. 저희 회사로 문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 의사결정하시는 분께서 카네기 연구소를 아시는 듯해요. 올해로 설립 102년 된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진 교육기관이고요. 원래 이런 산업교육이 이게 굉장히 그 유행을 타기 때문에 오랜 역사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한 10년 이렇게 좀 유행을 타다가 사라져요. 사람들은 늘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카네기 연구소는 그런 유행을 이겨내고 100년을 넘게 이렇게 좀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전 세계 약 85개 국가 정도에서 왕성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글로벌 관점에서 제품도 만들고 경영 전략을 수립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어떻게 인재를 뽑아서 인재를 육성해서 어떤 그런 거 고민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리더십에 받쳐주지 않으면 그런 경영 전략을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현지 법인의 영업사원 혹은 관리자분들 어떻게 그 교육을 하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일이 강사를 보낼 수도 없고 본국으로 불러드릴 수도 없고 겨우 하는 게 온라인 교육인데요. 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저희 카네기 연구소랑 같이 협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네기 연구소는 거의 전 세계의 비즈니스권에서 그 지역의 언어로 거의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런 카네기 연구소에서 올해로 만 15년 차 강의를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문해 주신 주제가 약간 독특해서 제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세일즈는 세일즈인데 꼭 영업부서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약간 이런 단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좀 어려운 단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기 소장님이 가셔서 한번 강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제 생각에는 첫 선인 것 같은데요. 첫 선을 잘 보여서 저희 카네기 연구소하고 좀 이렇게 서로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살짝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세일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죠. 그 다니엘 핑크라는 이렇게 아주 꽤 유명하신 세계적인 석학 정도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학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세일즈에 관련된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그 책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과연 직장인들이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업종을 떠나서 직무를 떠나서 모든 직장인이 아침부터 오후 퇴근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이건 사실 쉬운 연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꽤 폭넓은 사람들로부터 실제 무슨 일을 하는지,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그렇게 막 그 설문도 받고 인터뷰도 하고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조사에서 얻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실제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하루 종일 하신 일도 그거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직무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한 일의 굉장히 중요한 공통부문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이메일을 보내든 회의를 하든 뭐 제안서를 쓰든 무슨 문서를 작성하든 그거의 굉장히 중요한 공통부문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좀 그렇게 연결시켜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핑크는 세일즈는 모든 업무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 역량, 기본 공통 역량임을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세일즈 시대가 도래한다. 예전같이 이렇게 수직적인 방식에 의해서 권위적인 그런 방식의 조직체가 아니라 점점 조직이 수평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진정한 의미의 세일즈 시대가 도래한다는 그런 이제 굉장히 선언적인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세일즈 역량이 있으십니다.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이해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얻어내고 일이 추진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세일즈 역량을 가지고 있죠.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수준에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내고 아이디어를 내고서 뭔가를 만들고 누군가가 이해하게 하고 설득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일이 추진되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역량으로 우리가 점점 더 발전되어져야 가야 되겠죠?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세일즈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요 리모컨이 제게 아니어서 약간 좀 이렇게 감촉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후다닥 넘어갈까 두렵긴 한데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성공했네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우리가 하는 일의 그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과목을 가리키는 한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슈드비,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이 현재 나에게 있지는 않죠. 우리는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는 이 큰 협곡, 뭐 바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일종의 장애물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에 뭔가 이렇게 좀 다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리가 있어서 이 바다를 건너가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티나 슬리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해결받기를 기다리는 온갖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려울수록 비즈니스의 규모가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건강, 질병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가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요즘 저 월요일 화요일 닥터 이방인이라는 의학 드라마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예, 흉부외과, 보통 보는 이 의학 드라마들이 흉부외과를 중심으로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여기가 굉장히 뭐랄까 긴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심장이 멈춰버리면 그냥 우리는 죽으니까 어디 뭐 다른데 팔 좀 아픈 거하고 눈 좀 아픈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보통 이 드라마들은 이제 극적인 요소 때문에 흉부외과를 많이 잡는데요. 네, 우리 심장에 문제가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건강, 질병을 극복하고 어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고 당연히 의학과 관련된, 제약과 관련된 방대한 비즈니스가 존재하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S푸드가 몸담고 있는 영역은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밀크쉐이크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밀크쉐이크를 만들어서 파는 곳에서
밀크쉐이크를 좀 더 많이 팔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을 향상시키려고 원했죠.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제품 개발. 맛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용기를 좀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제품 개발에 착수했어요. 그런데 별로 시장의 반응은 고객의 반응은 심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팀에서는 어디에 착안을 했냐면 바로 이 티나 실그 교수가 얘기한 이런 관점에서 이 밀크쉐이크는 고객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매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밀크쉐이크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밀크쉐이크를 구매할까? 너무 좀 질문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 밀크쉐이크가 아침에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주로 아침 출근길에 많이 팔렸어요. 요 케이스는 우리나라 케이스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게 운전하고 하다 밀크쉐이크를 하나 이제 이렇게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밀크쉐이크를 아침에 출근길에 사시는지를 당연히 확인해 보았겠죠. 그랬더니 대부분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침을 안 먹고 나오니까 약간의 시작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좀 이 공복감을 좀 이렇게 좀 달래주고 또 한 30분에서 1시간 운전하고 가는데 좀 이렇게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시간 때우기 좀 이렇게 소일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딱 적당하게 밀크쉐이크거든요. 햄버거를 좀 먹기도 좀 그렇고 콜라를 먹기도 좀 그렇고 밀크쉐이크가 딱이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 착안해서 아침에 공복기를 달래고 운전하면서 그 심심함을 달래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입하는구나 하는 걸 착안한 다음에 밀크쉐이크를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좀 더 걸쭉하게. 그래서 이렇게 쭉 빨아먹으면 후다닥 다 먹는 그런 주스가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오래 빨아먹을수록 걸쭉하게 만들면서도 그리고 또 시장기 좀 달래야 되니까 걸쭉하게 만들면서 약간 양을 조금 많이 이렇게 밀크쉐이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한번 사간 고객이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또 사가시고 또 사가지고 밀크쉐이크 판매량이 늘게. 주말에 사시는 분들은 왜 주말에 밀크쉐이크를 사시는가 봤어요. 했더니 주로 아빠가 이렇게 나들이 나왔다가 산책 나왔다가 잠깐 들려서 자기 아들내미한테 하나 먹으라 하고 이제 하나 사주는 건데 좀 만만한 게 밀크쉐이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이제 애한테 밀크쉐이크 하나 사주고 어떻게 가자 하고 이제 아빠랑 이렇게 다시 집으로 걸어가는 거죠. 혹은 이제 거기 앉아서 좀 이렇게 아이가 먹겠죠? 그러면 그때는 왜 온 거죠? 아빠는 그냥 단지 시간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금방 쭉 빨아먹고 아빠 다 먹었어 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지 아침에 출근기처럼 쭉 한참을 빨아먹어서는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양도 조금 작게 그리고 걸쭉하지 않게 아이가 금방 빨아먹고 싶어요. 그리고 좀 아이 입맛에 맞게. 저는 이제 요 케이스를 읽으면서 그래 맞다. 밀크쉐이크도 그러하고 김승중이도 그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모든 비즈니스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피터 드러크라는 그 저명하신 경영학자는 지식 근로자 이런 단어를 쓰셨죠. 지식 근로자. 굉장히 고도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잠깐 한번 우리 선생님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 역량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전문가로서 더 탁월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늘의 핵심 주제인 세일즈 스킬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 역량을 구매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히 다루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텔링 하지 마시고 셀링 하세요.
대표이사님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조회 시간에 만약에 이렇게 원래 조회 시간에 이렇게 뭔가 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내가 사장이니까 뭐 그냥 내 말 들으세요 하고 뭐 한 10분, 20분 그냥 막 얘기하시면 그거 안 되죠. 그냥 만약에 그게 텔링이었다면 의미가 없죠. 뭔가 어떤 무엇인가를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셀링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솔루션이 있다면 그것을 셀링할 수 있어요. 또 굉장히 재밌는 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엔지니어가 계세요. 그리고 여기 세일즈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조사를 해보았어요. 누가 더 연봉이 높나? 그런데 혹시 이 중에 약간 언짢게 들리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연봉이 세일즈 쪽이 더 높았습니다. 엔지니어 쪽보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합리적인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 엔지니어가 가지고 계신 핵심 역량은 뭡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그분이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다, 프로그래머다.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만약에 어떤 뭐 기계를 어떻게 뭐 이렇게 고치거나 뭘 제작하시는 분들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엔지니어가 가지고 계신 지식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전 세계 공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베트남에 계신 엔지니어를 데려와도 거의 일주일 만에 대체가 가능합니다. 인도 출신의 엔지니어를 모셔와도 큰 무리 없이 그분이 일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지식들은 전 세계 공통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체 자원이 많다는 뜻입니다. 대체 자원이 많은 자원은 대체품이 많은